안녕하세요. 돈텔파파TV의 이석진입니다. 오늘은 코스닥 투자자들이라면은 좀 달가워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왜 코스닥은 안 되는지 그 세 가지 이유를 가져와 봤는데요. 왜 코스닥은 부진할까요? 코스닥 지수는 미국의 나스닥을 벤치마크해서 한국의 나스닥을 꿈꾸면서 1996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1996년 7월 1일 기준 시점으로 1000포인트에서 시작했는데요. 22년여가 지난 2019년 1월 초에 코스닥 지수 몇 포인트입니까? 665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이쯤 되면 코스닥을 나스닥하고 비유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부진이 일상적이라면요, 문제는 구조적인 겁니다. 안 되는 식당에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잘 되면 도망갈 궁리만 하는 기업들이 코스닥엔 많습니다. 여러분들 나스닥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세계적인 기업들이죠. 코스닥 대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들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인들도 잘 아는 기업은 손에 꼽을 지경이에요. 대부분 다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죠. 잘 나가는 코스닥 기업들이 언젠가는 코스피로 이사 갈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현대중공업, 웅진코웨이, NC소프트, 너무 많아요. 이런 기업들 다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이사 간 기업들이죠. 잘 되면 도망갑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46개사를 분석해 봤더니요, 이사 간 이후 1년 후에 1년 동안 평균 9%, 3년 동안 평균 38%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똘똘한 기업들이 코스닥을 떠났다는 증거죠. 쭉정이들만 남는 게 아니냐라는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정부 정책 측면에서 코스닥 브랜드 만들기 실패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은요, 제2의 나스닥이 아니라 제2의 상해 증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왜요? 바로 높은 개인 투자자 비중 때문입니다.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은 약 90%. 상해 증시 역시 개인 투자자 비중이요, 약 85%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보면은 재료성 호재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증시와 동떨어지게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 코스닥 그리고 상해 증시 모두 정부 활성화 정책 등에 기대기 쉽습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투기성 단기 투자, 주식 담보 대출 등의 신용 투자 등에 관심을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사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는요, 적정 가격에 대한 신뢰를 높여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거나 시장 건강성 측면에서 필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리면은 증시의 건강성에 해를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바로 기업가 정신의 실종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죠. 최근 사례 중 하나만 제가 들어볼까요? 해덕 파워웨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가 정지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요, 선박 부품 업체입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2018년 들어서 이 선박 부품업체인 해덕 파워웨이의 대주주 및 대표가 교체됐어요. 어떤 분이 교체가 됐느냐? 어떤 분이 대표가 됐느냐? 바로 성형외과 원장이 대표가 됐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성형외과 원장이 선박 부품업체 대표가 된다? 뭔가 음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까지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 후에 주가가 폭락하고 불성실 공시 위반으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코스닥 시장에는 차고 넘친다는 거죠. 왜 어쩌다가 이렇게 기업인들이 망가지고 또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아직까지는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찾는 것이 이성적으로도 확률적으로도 올바른 판단이고요.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직은 코스닥 어려운 3가지 이유였습니다.